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컨테이너선이 아닌 벌크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전 세계 해운 관련 소식이나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런 해운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 전 세계 자산 운용사들의 보고서들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내 뉴스들은 대부분 번역본에다가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러한 불편함 없이 차트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벌크선 내용이 나온 김에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순서를 좀 바꿔봤는데요. 이 시그널이라는 회사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서 어떤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작년에 벌크선 시장은 중국의 부동산 위기로 인해서 케이프 사이즈 선박 운임에 큰 타격을 가했고, 물론 이를 석탄 수요 증가가 어느 정도 메워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작년 말부터 중국에서 코로나 규제 완화를 실시하면서 최근 중국은 각 지방단체에서도 자신감 있게 GDP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경제 회복에 엄청난 자신감을 표출한 상태입니다. 보시는 건 지난 2년간 벌크 화물의 흐름도를 좀 나타낸 데이터인데요. 벌크선 시장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시장에서는 호주와 브라질이 주 수출 국가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물량들은 거의 40%가 중국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중국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특히 거래되는 화물의 한 27%는 철광석이고요. 21%는 열탄, 즉 석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벌크선은 철광석과 석탄의 물동량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중국은 한 번 수입을 할 때 많이 수입을 하겠죠. 따라서 케이프 사이즈 선박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서 수프라막스, 그리고 파나막스 선박 순으로 많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 전체 드라이벌크 물량 중에서 중국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좀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물량 중에서 상당수가 여기 철광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선종별로 수입량이 얼마나 늘어나고 줄었는지를 보면 이거는 케이프 사이즈와 파나막스의 톤데이인데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을 실어 나르는지를 차트화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 하늘색이 작년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11월 말부터 반등하는 걸 좀 볼 수 있죠. 잠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독일의 숄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시장에서는 중국이 독일한테 백신을 조달받을 거고, 그렇게 되면 코로나가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실제로 중국은 독일산 백신을 수입을 하는데, 중국이 자국 백신이 아닌 이 해외 백신을 도입한다는 건 어떤 방식으로든 봉쇄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말이고, 이는 결국 경제 활동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의지가 있느냐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는 결국 원자재에 대한 수요 역시 다시금 늘어날 거고, 그 중에 하나인 철광석 수요 역시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초를 제외하고 올해 내내 지지부진했던 이 케이프 사이즈의 톤데이는 이런 식으로 극적으로 반전을 하기 시작했고요. 파나막스도 톤데이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고점을 넘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벌크선 화물 시장을 보면 아직도 2020년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하지만 올해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이 수치가 크게 이런 식으로 구부러질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선박의 속도가 있죠. 파란색이 2022년인데요. 선박 속도, 그러니까 선속이 느려지는 이유는 바로 환경 규제 때문이죠. 선속을 느리게 유지하면 배출되는 오염 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부터 벌크선뿐만 아니라 탱크선도 선속을 느리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선속이 느려지는데 만약 수요가 증가한다면 이에 필요한 선박은 더 필요할 거고, 결국 운임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뜩이나 벌크선 역시 조선사들의 도크가 꽉 차 있는 바람에 오더북도 낮은 상황에서 올해 만약 중국에서 유의미한 수요 개선으로 인해 원자재 수요가 증가한다면 작년에 탱커 같은 사태는 아닐지라도 선박 부족으로 인한 운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올해 벌크선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갖고 있는 투자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작년 벌크선 시장을 정리하고 올해 벌크선 시장에서 벌어진 이벤트를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몇 가지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해 보면, 최근 조선해운 관련 뉴스를 보면 벌크선 얘기가 부쩍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기사에서처럼 스타벌크 캐리어 CEO 역시도 올해 벌크선 시장을 낙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설 이후에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2월이 바닥이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중소형 벌크선 시장이 좋아진 다음에 대형 벌크선인
이 케이프 사이즈 시장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중국이 내놓은 부양 정책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탱커와 마찬가지로 벌크선도 앞으로 어떤 연료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발주를 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는 신주선권 역시 이제 선사들이 그러니까 발주를 하기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발주하기에는 이 배값이 이제 너무 비싸고, 이제 앞으로 무슨 연료를 사용할지 보고 판단해도 이제 늦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당분간 선박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앞서 언급한 수요 증가, 이제 공급 부족에 따른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클락스는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벌크 선사들의 주가가 이제 평균적으로 64% 정도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하는 이유 역시 이제 그 저변에는 이제 이런 이유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올해 벌크선 시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부면들을 중점적으로 두고 이제 관련해서 나오는 이벤트들을 좀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